두레미들 안녕, 도나미입니다. 정말 이렇게 소개 영상이 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엄청 요청이 많았던 저의 다이어트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 마름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으로 다이어트라는 걸 생각하게 된 나이가 초6으로 되게 일렀었죠. 왜냐면 그때 막 크리스탈 다리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마른 몸에 대한 선망은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경이 너무 날씬해서 예쁘다, 날씬하니까 바지 핏도 예쁘다 이런 말을 중학교 때까지 정말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제나 말라야 한다는 강박이 스멀스멀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 제가 수술하고 아파가지고 157? 42kg까지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죽만 먹고 이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어때요? 살이 다 빠지잖아. 그리고 근육도 다 빠지는데 그러고 딱 간만에 학교를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말랐다라는 소리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뭐라고 도파민이 막 팡팡 도는 거예요. 아, 나도 연예인처럼 말랐구나. 나 이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예인 몸을 늘 마음속으로만 선망했다 했잖아요. 근데 뭐다? 저는 그 살을 어떻게 뺐냐면 생판 굶어서 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죽만 먹었는데 이제 학교도 다니고 생활을 하려면 밥을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다시 살이 찔까 봐. 그게 저의 식이 강박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죽을 먹어서 뺀 몸을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급식에 밥을 3숟가락 먹고 거울이나 유리나 나의 몸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다가도 멈춰서 또 보고 마른 상태의 몸이 있어야만 제가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요거트, 점심에 밥 3숟가락 먹고 저녁에 고구마 반 개를 중3짜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2, 3kg를 맨날 유지하고 살았는데 저는 점점 문드러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웠던 것 같아요. 간식 사 먹는 친구들도 부럽고 살 걱정 안 하는 친구들도 부럽고 아 쟤는 왜 말랐을까? 난 이렇게 해야지 이 몸이 되는데 쟤는 어떻게 쉬는 시간에 젤리랑 과자까지 다 먹어서 어떻게 말랐지? 하는 질투와 원망과 시기심에 똘똘 뭉치고 나에 대한 강박까지 있으니까 식이장애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식이장애를 겪어보시거나 지금도 겪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 음식 생각만 하게 돼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배가 고팠고 당시 페이스북에 있던 모든 음식을 캡처하고 또 보고 먹방 봤던 거 또 보고 안 먹었어요. 그 몸을 너무 유지하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었고 운동도 3시간씩 막 했어요. 막 가족 외식이 있거나 친구를 만나는 날에 이게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쓰는 칼로리앱에다가 모든 음식을 다 집어넣고 계산한 칼로리만큼을 태울 수 있는 운동을 3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식이장애 생기면 또 하는 짓이 뭐냐면 제 몸을 말랐다고 애가 생각을 하질 못해. 진짜 여기 어딘가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정말 뼈밖에 없는 기아 상태의 몸이었거든요. 중3 정도까지는 이런 미친 짓을 해도 할 시간도 있고 할 체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고1이 되니까 야자를 해야 됐는데 석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저녁에 밥을 먹는다는 인식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석식도 신청을 안 하고 공부를 했는데 살은 또 쪄가고 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양이 주니까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자아분열을 하고 토도해보려 하고 정말 폭식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과자를 3-4봉지씩 한꺼번에 먹고 밥을 먹고 3-4봉지를 먹었어요. 오늘 이렇게 안 먹으면 내일 또 굶어야 되니까. 이 음식은 오늘까지밖에 없는 음식인 거예요. 늘 저한테는. 폭식증과 거식증을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의 상태에 있었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8개월 동안 생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생리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난 마른 게 더 중요하거든. 생리가 여자의 몸에 그렇게 중요한 수치라고 어려서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 끌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놀리면서 8개월치 피가 쌓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양분이 있고 내보낼 힘이 있어야지 피를 밀어서 내보내는데 저는 그만큼 아예 먹지도 않았으니까 그니까 고등학생 때는 그게 붓기가 되면서 살이 찐 것처럼 된 거죠. 의사 선생님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저한테 10kg 이상을 찌우라 했어요. 10kg 안 찌우면 너 불임돼 라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나 고1인데 앞길 창창한데 애기도 못 가진데 여성 호르몬 수치도 정말 바닥에 가 있어가지고 호르몬 주사도 맞았어요.
근데 호르몬 주사를 맞아보신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살이 엄청나게 찌고요. 밀렸던 2차 성징이 저는 한꺼번에 왔어요. 2차 성징이 한꺼번에 오니까 온몸이 싹 다 탔어요. 저는 50을 넘어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정말 4개월 만에 제가 처음 본 몸무게가 62였어요. 저는 정말 운동을 많이 했는데 당시 고등학교 체육쌤이 저한테 운동을 좀 해라.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살이 찌는 거다. 진짜 집어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나의 자의 때문에 찐 살이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입이 터져서 막 먹고 살고 나니까 폭식증이 없어졌어요. 왜냐? 오늘 못 먹는 음식 내일도 있어. 내일 먹으면 돼요. 진짜 이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살을 빼고 싶어진 계기가 이쁜 옷이 너무 많은데 내 몸이 너무 뚱뚱한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기 전에 정말 정석 다이어트를 했어요. 샐러드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잠 많이 자고 했더니 5kg가 생각보다 쉽게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54, 55kg를 최근까지도 했던 54, 55의 굴리였어. 마냥 뚱뚱하진 않아요. 근데 말랐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았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네 이렇게 이쁜 20대를 맨날 팔뚝 가린 옷 입고 맨날 와이드 팬츠 입고 다녔는데 이제 슬슬 와이드 팬츠도 막 지르려. 저는 정말 딱 붙는 바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살을 빼야겠다 결심을 하고 이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금은 49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릴 식단법과 운동법과 팁들은 폭식증, 거식증, 60kg, 40kg대 모두 겪어본 제가 말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들어주세요. 근데 지금 방에 에어컨이 없대서 너무 덥다. 앞머리가 점점 달라붙고 있어. 시작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인드셋입니다. 타인을 위한 마인드셋을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한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 한 날 정말 말라져서 끝장나게 얇은 다리 핏으로 교복 입어줄 거야. 안 돼요. 그 타인의 시선을 내가 받기 위해 하는 다이어트잖아요. 교복이 헐렁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면 무리하게 돼요. 바짝 말라져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나를 위한 다이어트로 바꾸면 좀 느슨해져요. 왜냐?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좀 관대해지거든요. 큰 것보다는 안 맞았던 옷을 하나 정해두고 얘를 입을 거다. 이런 느낌으로 마인드셋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살을 뺐는지 첫 번째 식단부터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다이어트의 기본 법칙은 욕구를 누르지 말자예요. 가장 먼저 말씀드릴 점은 극한으로 닭가슴살 먹고 샐러드 먹고 절식한 다이어트는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뭐든 누르고 억죄는 거는 터지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먹고 싶은 걸 참았던 마음이 언젠간 터진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닭가슴살 올 먹어서 5kg를 빼는 게 짧게는 이득인데 그 5kg가 반드시 쪄요. 왜냐면 내 식탐이 터질 거거든. 그러니까 제발 굶는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저처럼 돼요, 저처럼. 나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일 많이 쓴 게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정말 포만감도 많은 데다가 아침에 그릭 요거트를 먹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식욕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그릭 요거트 자체가 약간 디저트에 가까운 단맛이기도 하고 여기 그래놀라나 과일까지 넣게 되면 식욕이 정말 많이 억제가 되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면 알죠? 약간 아침에 돌아버리는 거. 저녁에 굶다가. 그러므로 아침에 잘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어떤 시간에 일어나든 그릭 요거트를 하나 챙겨 먹으시고 점심은 딱히 저는 메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약속도 그대로 냅두시고요. 굳이 줄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 사람들 안 만나고 방에 박혀서 풀떼기만 먹고. 언제나 밥을 좀 슬슬 배부른 데쯤에서 그만두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걸 계속 반복해야지 위도 줄어들고 내 체감은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느낌으로 변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든데 딱 붙는 옷을 입고 2-3숟가락만 적게 먹자 하거나 애초에 밥이 나오자마자 친구한테 덜어줘 버려요. 친구한테 미안한데 저는 이 음식을 적당히 맛있게 먹었고 맛도 봤음에도 살이 안 찔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다이어트 기간에 뿌링클도 먹었고요. 떡볶이도 먹었고요. 다 먹었단 말이죠. 근데도 살이 안 찐 이유는 떡볶이도 한 5-6조각, 뿌링클 2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꼭꼭 천천히 씹으면 그건 먹어도 약간의 포만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약간의 포만감에 좀 중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냅다 맨날 뿌링클 피자 다 먹으는 건 아니야. 양심을 가지고 먹고 싶을 때 한 조각을 먹어라가 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 성인이 되면 저녁에 술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술을 먹고 한 2주 만에 5kg 쪄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술은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인데 저녁 약속에 술이 정말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하이볼을 마시거나 하이볼도 비싸잖아요. 많이 못 시킨단 말이야. 소주랑 맥주가 진짜 살이 쪄서 가끔 점심을 너무 헤비한 걸 먹은 날에는 선택적 닭가슴살을 먹으면 돼요. 왜냐면 약간의 양심이 있고 좀 나 가벼워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면 돼요. 막 강박적으로 너 이 자식 정신 어떻게 차려? 그런 거 먹고 살쪄서 씹으러 너 무조건 이제 굶어야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저녁 적게 먹지 뭐. 진짜 터져. 굶으면 안 돼. 저녁에 닭가슴살이라도 꼭 챙겨 먹고 헤비하게 먹은 날이라도 뭔가 하루가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음식 생각에 혈안이 되지 않게 다이어트는 해야 됩니다. 너무 간식이 먹고 싶을 때도 간식은 딱 하나. 초코파이 하나, 몽쉘 하나 이렇게 먹었습니다. 대체로 저는 3, 4시쯤에 하나 먹어줍니다. 진짜 행복해요. 약간 나 다이어트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점심 가볍게 먹고 약간 슬 배고파질 때쯤 간식 챙겨 먹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트 한식, 닭가슴살. 제가 되게 추천하는 요리가 있는데 팽이버섯을 불닭 소스에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팽이버섯이랑 불닭을 현미밥 조금 해서 저녁에 되게 자주 먹거든요. 이게 매운 맛이 들어가면 정말 억제가 많이 돼요. 또 효과를 되게 많이 봤던 게 스테비아 토마토인데 단맛이 같이 나요. 간식으로 먹으면 뭔가 포만감도 토마토 자체에서 있는 데다가 단맛도 채워져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운동도 강박을 두면 안 돼요. 제가 당시 힘들던 시절에는 무조건 매일매일 운동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격일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짧게 굵게 해요. 운동은 쉬면 효과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리 운동 끝나고 바로 걷는 끝나고 바로 발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솔직히 하루 종일 누워있잖아. 맞죠? 지금 누워서 보고 있잖아. 운동을 하는 시간이 하루에서 전 되게 짧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마저도 틀어놓고 막 슬렁슬렁 할 바에야 저는 짧고 정말 정확하게 하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 운동 15분, 복근 10분, 팔 10분 이렇게 총 35분을 전 딱 운동에 투자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운동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대체로 이 3가지 루틴으로 하는데 다리 운동, 저 언니 운동 사이트를 카즈한님이 복근 운동으로 쓰시는 사이트라길래 찾게 됐는데 다리 운동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저는 사실 다리 운동도 계속하면 적응될까봐 많은 운동을 돌려가면서 하는 편인데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첫 번째 다리 운동이 하고 부족하다 느껴지면 힙 운동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처음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나의 다리가 막 사지 분해가 되는 느낌이 드는데 적응만 되면 이 힙 운동이 진짜 몸매를 이쁘게 바꿔줘요. 이 운동 반 하고 얘를 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복근 운동. 정말 얘로 저의 납작배를 만들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빡세요. 쉬는 시간 거의 없고 진짜 힘든데 정말 좋아요. 땀도 막 축축축축 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 시간이 짧아가지고 편한 것 같아요. 아랫배가 한 번 나오니까 정말 안 들어갔는데 저 친구가 아랫배를 많이 줄여줬습니다. 제가 팔뚝살 정말 부자거든요. 아직도 정말 많이 뺐는데도 팔뚝살이 아직 많아요. 무작정 처음부터 이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 유명한 저는 땅끄 부부의 팔 운동을 해줬고요. 이래서 팔살을 뺄 만큼 뺐는데도 어느 순간 팔에 정체기가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팔뚝살이 많은 사람의 대부분의 원인이 림프선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딴 데는 다 빠졌는데 팔이 안 빠질까 하면 그게 다 독소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해주시면 진짜 처음에 공포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어깨가 아픈가? 저는 현대인으로서 라운드 숄더 거북목을 다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이걸 하고 정말 많이 펴졌어요. 폼롤러로 어깨도 자주 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팔살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바른 자세 유지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진짜 단순한데 그렇게 운동하고 바른 자세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칼로리 소모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에 추가적으로 바른 자세를 꼭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까지 했죠. 그런데 사실 전 진짜 다이어트 한동안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5kg가 추가로 더 빠진 거예요. 지금 49kg니까 54에서. 근데 제가 생활에서 유지한 가장 살을 많이 뺀 꿀팁들이 이제 여기 모여 있는데요. 사실 제가 식단과 운동에 많이 투자를 안 하고 마인드셋과 생활 환경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나는 갓생러다.
라는 생각을 머리에 박아요. 그러고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정말 학관이 정말 멀어요. 지하철역 내려서 학관까지만 가도 2,000보를 걷는데 학교만 갔다 와도 매일 10,000보를 걸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점심 먹으러도 나가고 이러니까. 근데 충격.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그때 한 2kg 갑자기 빠졌어요. 진짜 많이 걷는 게 정말 정석인데 정말 살이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기초 활동량을 늘려요. 집에서도 엄마 설거지 한 번 더 해드리고 밥 먹고 1시간 꼭 앉아있어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막. 제 늘 1시간 규칙이거든요. 여행 가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지키는 규칙인데 밥 먹고 30분 서 있거나 1시간은 꼭 앉아있고 누워요. 진짜 시계를 보고 세고 눕기도 합니다. 왜냐면 밥 먹은 직후에 누우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자면 정말 살 많이 쪄요. 밥 먹고 1시간 앉아있고 활동 반경을 늘리자. 집에서도 귀찮은데 하고 안 가져오지 마시고 가지러 가요. 그런 사소하게 일상에서 정신없이 사는 행동이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인터넷에 정말 많잖아요. 11만에 몇 킬로 빼기. 그거 저는 다 가짜로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은 한데 그 몸무게를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원래 한 달에 1kg 빼는 게 정석이거든요. 왜냐면 제 식단과 방법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안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그 몸을 평생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저는 10일에 몇 킬로 빼기에 현혹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운동 깨작깨작 3, 4일 하고 내 몸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운동을 효과를 본 게 3개월 이후부터였거든요. 막 많이 먹고 운동하면 근육돼지 된다는데? 아닙니다. 되게 힘들어요. 별 것도 생각을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고 운동 안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생각이 없이 운동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압박가지지 마시고 오늘 운동 안 하면 내일 몸좀 찌는 거 아니야? 안 찝니다. 하루 안 한다고 한 2, 3일에 한 번씩 제일 좋은 건 격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다이어트 전쟁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언니 이거 해도 될까요? 오늘 이랬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왜냐면 본인도 알고 있어.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다는 거. 근데 이미 먹었는데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 심한 식이장애를 겪을 당시에 친했던 남사친이 해줬던 말이 있는데 나 막 이거 먹었고 막 나열했어 걔한테. 그랬더니 걔가 오늘 포식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식이란 단어가 전 너무 좋았어요. 폭식과 기읍자 하나 차이인데 포식은 되게 귀엽잖아요. 그냥 무슨 동물이 되게 많이 먹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먹은 날은 그냥 스스로 오늘 나 좀 포식했다 이러고 마세요. 내일 조금 덜 먹으면 돼. 내일 굶지도 말고 포식했다 생각하고 흘려보내세요. 왜냐면 이미 몸에 들어왔어. 제발 다이어트 할 거라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눈 부릅뜨고 많이 먹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 어제 그랬던 내가 오늘 다이어트를 할 거란 말이야. 그냥 적당히 먹고 내일도 적당히 먹고를 반복하면 돼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강박을 다이어트에 가지게 되는 순간 그 다이어트는 망이에요. 나의 정신도 너무 피폐해지고 삶에서 다이어트가 주가 되는 순간 너무 많은 걸 잃습니다. 건강도 잃고 중심도 잃고요. 나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에 현혹되지도 마세요. 되게 하찮은 거야. 식욕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좀 없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스타만 봐도 정말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욕을 누른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나의 체형의 다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형이나 로제 같은 체형은 정말 몇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만 봐도 그럼 뼈 말라인 애들 뭐 있긴 있죠. 근데 걔네를 부러워하면 끝이 없어. 왜냐면 이미 나는 태어났고 나의 이 평생은 지금 몸이랑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을 부러워해봤자 뼈를 다 깎을 수가 없어요. 이 몸을 만들 수 있는 최대한 예쁘게 만들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 몸을 쫓아가지 않으면 좋겠어. 나랑 다른 거로 생각을 하면 좋겠어. 호랑이가 강아지가 될 수 없어요. 강아지도 호랑이가 될 수 없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몸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반드시 있고 그 타인의 나름에서 오는 장점을 너무 동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이돌 산업에서 나오는 완벽해 보이는 그 몸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저의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단순하고 간단한 다이어트 방법이지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인생 얼마나 긴데 너무 제 동생 같고 제가 겪었던 일을 누군가는 안 겪었음 하는 마음에서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들 예쁜 몸, 예쁜 바지 다들 입죠? 전 너무 행복해요. 요즘 예쁜 바지 입고 예쁜 옷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행복해요 여러분. 화이팅!
내일도 화이팅!